자, 지금 이제 지금부터 녹음을 했는데 앞에 이제 5분 동안에는 그냥 녹음하긴 좀 애매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어쨌든 이제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분 정도 우리가 소요를 했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6시 반부터 다 로그인해서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분 정도 녹음이 안 된 것은 나중에 녹음본 보실 분들께서 양해를 이제 구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이제 동시 출석을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입력하는 게 아니군요. 이거 문건창 교수님이 하셔야 되니까 저는 그냥 요 파일을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이 이제 아직 오지 않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책을 딱히 보지 않아도 진도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제를 정하거나 그러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 거기가 약간의 이제 도착점이고요. 처음에는 그런 주제를 이제 이게 논문이 뭔지, 그래서 그 논문에 어떤 식의 주제가 논문에 어울리는지의 부분을 이제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실제로 주제를 찾으려고 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주제를 좀 이렇게 다양한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거기서 추리는 것들은 이제 집에서도 조금 해보시고 다음 주에 조금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되고 두 번째 시간이 되면 이제 여러분의 이제 선배님이신 이석주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이제 띄우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우리가 저번에 봤던 폼을 띄운 다음에 어쨌든 그 폼대로 그대로 됐는가 이제 보면은 그대로 되지는 않았고 약간의 변형 상태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게 폼이 그냥 무조건 이거대로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구나. 이 폼이 이러한 주제를 만나면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는 시간이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제 워크샵인데 책이 있으면 훨씬 좋겠지만 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책에 있는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뭐 페이지 몇 페이지쯤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나중에 어렴풋이 책이 오시면 이제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그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책이 그럼 뭐 과연 능사냐? 다른 책을 나는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충분히 다른 책을 참고를 하셔도 좋고요. 또 이제 여러분 지도 교수님께서 다른 식의 이 플로우 방식으로 논문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책은 그냥 그 중에 한 방식뿐이에요. 이게 이제 절대적인 책은 아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이 막막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뭐 제일 처음 뭔가를 한다 그러면 볼링을 처음 한다고 합시다. 뭐 똑바로 굴리든 훅을 하든 뭐 스텝을 먼저 연습하고 하든 그냥 일단 굴려가지고 스코어부터 챙기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나마 좀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 이제 이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도를 나갈게요. 이 책 자체는 어떤 구성으로 돼 있냐 하면 이제 책이 오면 확실하겠지만 앞에 목차를 제가 읽어볼게요. 크게 목차는 일부 논문이 뭐지? 논문이 뭐지? 그렇죠. 논문이 뭐지라고 물어보면 사실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또 많지가 않을 것이고 또 논문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논문을 물어보는 거예요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이제 논문 나도 종류별로 좀 아는데 뭐 졸업 논문이에요. 뭐 해외에다가 투고하는 어떤 페이퍼예요. 아니면은 컨퍼런스 같은 데서 조그맣게 발표하는 논문이에요. 뭐 등등 해가지고 약간의 양식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논문은 좀 거국적인 겁니다. 왜 이런 논문이라는 라이팅이 필요하지?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제 2부는 쉽게 쓰기 전략. 이거는 이제 실제로 쓰는 부분은 아니고 3부에서 실제로 쓸 때 내가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를 읽어보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할 텐데, 2부를 읽다가 보면은, 이제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고, 뭐 여전히 막막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2부의 부분을 이제 구체화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3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3부의 이름은 논문 쓰기 연습. 여기에는 논문을 쓰기 위한 중간중간 과정이랑 연습들이 있고, 약간의 빈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이렇게 두께에 비해서는 비싼 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빈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장에 있는 논문 쓰기에 실제로 그 책에다가 우리가 뭐 쓸 수가 있겠죠. 빈칸이 있지만 그냥 여러분이 그냥 빈종이 꺼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책 자체를 뭐 보존하실 거면 외부 종이에다가 써서 하시면 그냥 3부는
좀 띄엄띄엄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는 되지만 사실 3부가 진짜로 쓰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렇게 3부를 내가 조금 어떤 진도로 이렇게 띄엄띄엄 쓰고 있어도 다시 어떤 부위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앞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중간중간 점프를 해서 다시 뒤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3부 전체에 각각 스몰 섹션들이 사실은 논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목차와 이제 대동소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4부는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4부는 이제 논문을 쓴 다음에 이 논문을 가지고 뭐 저널에다 내야지, 컨퍼런스에 내야지 하는 사람들의 얘기니까 빼고요. 5부는 또 사실 또 얍삽하게도 빈칸이 되게 많아요. 5부에는 뭐냐면 논문 쓰기 노트, 쓰다 보면 완성되는 내 논문.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빈칸들이 많은데 그 빈칸이 사실 우리가 2부랑 3부에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은 이 책 위에나 빈종에다가 계속 쓰지 않으면 별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책이에요. 근데 별 내용이 되게 많은 책도 있거든요. 저도 뭐 그런 뭐 책들이 갖고 있는데 이런 두꺼운 책으로 아주 내용이 많은 것들을 다 따라하면은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고 좀 내용이 되게 간단한 것들을 우리가 좀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책을 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장 논문에 대하여 제가 밑줄 친 좀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들을 좀 찝어서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논문이 뭐지?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 책에서는 자기네들이 뭔가 논문을 쓰고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에서 봤던 내용들이 짜집기 돼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르겠고 그냥 나도 짜집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이제 틀린 얘기인데 어 이게 이제 아주 옛날 논문들을 보시면 특히 이제 한국에서 발간된 논문들은 한 랩, 그러니까 뭐 제가 교수고 제 밑에 학생들이 매년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항상 건축음향을 하기 때문에 건축음향의 기초라든지 뭐 클래리티나 리버브레이션 타임이나 맨날 쓰는 그런 함수들 같은 것들이 이미 몇십 페이지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바이블 삼아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해가지고 그동안 많이들 되게 쉽게 했죠. 석사 논문 정도 같으면은 거의 선배의 1장, 2장, 3장 부분을 뜯어다가 내가 조금 이렇게 믹스 앤 매치를 해가지고 1장, 2장, 3장을 만들고 거기다 조금 살을 붙인 다음에 자기가 실험한 부분을 뭐 3장, 4장에 넣고 결론도 뭐 거의 같아요. 그 옛날 선배보다 뭐 한 단계 정도, 반 단계 정도 개선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졸업을 되게 쉽게 하는 랩을 옛날에 이제 그 사람들은 선호를 했죠. 아, 저기 가면 그냥 뭐 주는 일만 좀 따박따박 하다가 마지막에 논문 쓸 때는 선배들이 거의 포맷 준대. 거기다가 그냥 숫자만 좀 붙이고 좀 하면은 뭐 심지어 어떤 선배는 그냥 자기가 박사 논문 쓰다가 짜투리 남은 거를 던져주면 뭐 그냥 석사를 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처음에는 되게 좋은데 나중에 보면 내가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물어봐도 기억을 못 해요. 게다가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짜집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랩에 있는 어떤 같은 그 교신 저자, 그러니까 같은 논문 이름, 제 이름이 들어가는, 맨 뒤에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계속 바뀌는데 논문의 앞에가 다 똑같아. 공식도 다 똑같고 포맷도 똑같고 토시만 바뀌어요. 이게 이제 현대 논문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논문을 썼던 좀 옛날 사람들 또는 요즘에 학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뭐 논문 쓴다 그러면 여러분 보스나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냥 적당히 그냥 숫자 해가지고 저번에 실험 돌린 거 이렇게 붙이고 뭐 앞에 이렇게 하고 뒤에 참고문헌 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어디 발표를 가. 그 만약에 그 이사님이 발표를 간다고 합시다. 막 발표 가는데 이거 뭐 교육부 거 꼭 따야 되는데 어쩌고 그러면 아니 저번에 발표했던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떠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 한 대 맞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거고 굉장히 내가 역점할 것들도 그 전에 있던 거랑 다 다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들이 넘겨봤을 때는 폼은 다 똑같단 말이야. 보고서라는 폼도 똑같고 논문이랑 폼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폼적으로 보면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이를테면 컨츄리송을 들어보면 그 노래가 그 노래인 것 같아요. 트로트를 들어보면 그 노래가 그 노래인 것 같아요. 실제 베꼈을 수도 있지만 폼이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물건들 또는 컨텐츠나 그런 라이팅을 보면 거기서 거기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논문 생각보다 안 어렵다. 폼에다 맞춰가지고 착착 쓰고 거기서 내 내용만 추가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런 방식은 아닌데 그런 데서 가르치는 방식은 원래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내가 요 부분만 띄어다가 거기다 내 걸 넣고 한번 읽어봐라. 잘 읽혀지지? 그럼 이제 그 다음 윗부분을 띄어가다가 거기다 내 걸 넣어라. 이런 식으로 마치 그 뭐랄까 그 레고를 붙이듯이 원래 레고를 누가 잘 지어놨는데 거기서 부품을 하나씩 띄워서 내 거를 이렇게 넣어보는 이제 노래를 쓰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존에 잘 만들어진 노래가 있어. 뭐 밤양갱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밤양갱 대신 밤양갱 자리에다가 내가 사랑이라고 넣으면 내가 작사가가 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뭐 달디다른 대신에 뭐 쓰디슨으로 바꾸면 쓰디슨 초콜릿으로 바꾸면 내가 이제 작사가가 되는 연습을 피스 바이 피스 하는 거잖아요. 뭐 멜로디 같은 걸 조금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의 작법들도 사실은 존재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논문을 써보겠다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따가 보여드릴 이석주 교수님 논문을 뜯어보고 나랑 되게 비슷한 플로우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을 빼고 내 데이터를 넣어본다든가 뭐 이런 연습을 할 필요는 있죠. 근데 결국은 앞부분에 다시 가서 다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석주 교수님 논문으로 졸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써야 되는데 다시 쓰는 일을 상당히 뒤쪽으로 몰아놓고 앞쪽에 어, 부분 처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다시 쓰게 되는 뭐 그런 방식도 존재를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일단 써보는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단은 다른 데서 여러 가지 짜집기를 한다는 이제 글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12페이지에 이제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을 보면 논문은 하나의 형식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논문이 아주 친숙하게 느껴진다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컨츄리 노래는 난 안 좋아했어. 그렇지만 이제 컨츄리 노래를 한 3시간을 듣다 보면 그냥 그 흐름,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떠오를 것이다. 나는 SF 영화를 싫어해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어벤져스 시리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다 보면 히어로 SF 영화에 대해서 그냥 형식이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주인공이 나왔다가 고난을 겪었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논문은 상당히 형식적인 글이다. 그 형식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끼워 넣어야 된다. 요거는 같습니다. 여기 저자가 설명하는 논문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저자의 의견이나 주장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문과가 아니니까 뭐 주장 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실험했거나 우리가 어디다가 설치했거나 하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보다 좋다라고 우리가 약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옛날에 하던 대로 했어요. 남들이 하던 대로 했어요. 라는 거가 논문이 되려면 그거 말고 다른 많은 것들을 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누가 만들었던 이런 시스템보다 요거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요거 뭐 프리앰프 하나만 바꿨는데 소리가 월등히 좋아졌다. 뭐가 월등히 좋아졌다고? 소리. 요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뭐 SNR이 좋아졌다든지 뭐 디스토션이 적어졌다든지 뭐 클래리티가 좋아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증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야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끄떡끄떡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논문을 뭘 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회사에서 했던 일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맨날 했던 거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 아주 아주 오래 있던 사람들은 기술이라는 게 자동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최저가의 어떤 물건들을 거기다 넣어서 납품을 했지만 미미하게나마 무언가 기술이 변화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임기를 가지고 있는 무슨 2, 3년 안에 그런 일이 없더라도 옛날 선임들한테 물어보면 6, 7년 어떤 범위 내에서 뭐 프리앰프를 이런 걸 썼다가 뭐 다른 걸 썼다든지 그렇죠. 뭐 케이블을 이걸 썼다가 다른 걸 썼다든지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를 사실은 눈치를 채지 못하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다 똑같은 컨츄리 노래라는 거지. 그런데 컨츄리 노래라고 그냥 다 우리가 되게 우습게 보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계속 상을 받아요.
쟤 컨츄리 가수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좀 세련됐단 말이지. 아, 컨츄리가 느리지만 진화를 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음향 시스템들이 느리지만 진화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일과 선배가 했던 일을 잘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 옛날 대비 좋아진 점, 그 옛날 대비 더 싸진 점, 그 옛날 대비 더 안정된 점 같은 것들을 캐치할 수 있겠다. 그러려면 내가 주장하는 이게 좋아졌어요라고 하는 거를 논증하기 위해서 선배 데이터도 받아와야지. 지금 데이터랑 비교할 수도 있죠. 또는 타 회사의 데이터랑 비교해야지. 또는 미국에서 이렇게 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래라고 비교해야 되니까 비교를 위해서는 숫자 비교나 데이터 비교나 뭐 경향성 비교나 무슨 뭐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와야 되니까 이게 글을 쓰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나는 잘생겼다.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내가 논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다. 한국인의 외모 평균 같은 것도 알아봐야 되고, 제가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이게 잘생긴 편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뭐 5천 명을 성형한 사람 사이에서 내가 뭐 상위 1%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조금 희한하게 세웠기 때문에 훨씬 더 앞으로 뭔가 하는 일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경험이 필요하고 좋은 직관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논리적인 그 백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논문이기 때문에 뭘 쓰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던지기는 참 어려워요. 그냥 던지는 것들은 이제 결론이 없이 던지는 일들은 참 많아요. 이를테면 그런 게 있지. 내가 뭐 더미헤드를 하나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뭐 마이크 넣고 뭐 여기다 마이크 넣고 여기다 뭐 마이크 넣고 더미헤드도 막 머리 디자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되게 좋다고 증거를 하려면 기존 더미헤드 대비 내 더미헤드는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냥 머리 스타일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는데 열심히 실험을 했는데 똑같아. 큰 의미가 없어. 그러면 헛돈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마를 잡았을 때 비교적 그래도 다른 부분이 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설적으로 예측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정확지 않으면 우리가 논문 쓰려고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뒤로 가고 다시 써야 되고 이런 일들을 조금 반복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논문이란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적인 논증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커미티 멤버나 또는 밖에서 읽는 여러분의 글을 읽는 이런 일반 독자 또는 뭐 전문가 여러분 친구들이 논리성이 있나 이렇게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논문이 통과가 된 걸 의아해하겠죠. 의아해하고 맨 앞에 넘겨가지고 지도교수가 누군지 보겠죠. 또 우리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아유 이게 손가락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도교수의 이름이 나가는 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도교수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또는 정확한지에 대해서 계속 사실은 객관적인 눈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좀 모질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서운하죠. 아, 씨, 같이 술도 3번 먹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나중에 책이 오시면 13페이지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요. 14페이지 부분에는 이제 학위 논문과 연구 논문 구별이 있는데 우리는 연구 논문은 그러니까 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이고 학위 논문 중에 뭐 연구 논문으로 이렇게 파생시킬 수 있는 건덕지를 빼다가 음향학회 여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발표를 하고 이제 여러분 졸업 논문을 발표를 해야 여러분이 이제 졸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논문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시면 뭐 그때 학술지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 쓰는 얘기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학위 논문을 쓰기 때문에 학위 논문에 대해서 거기를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논문 작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들 그러는데 연구 논문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창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하나를 토핑이라도 하나 얹은 거죠. 내가 피자를 시켰는데 하와이안 피자인데 나는 독특하게 하와이안 피자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렸다.
이게 난리가 날 수가 있죠. 너무 이상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획기적으로 됐으면 내가 고춧가루를 뿌리게 된 이유부터 기승전결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우연히 흘렸다 이런 거는 이 논문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연히 흘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파인애플의 단맛과 고추의 매운맛의 밸런스를 잡았던 역대 역사적인 요리 찾아야 되겠죠. 또 파인애플이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이게 이탈리안 음식으로 합쳐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탈리안 음식으로 도착한 완결된 것 같은 피자도 한국 음식으로 합쳐질 수 있다는 뭐 그런 식의 어떤 뭐 논리. 이렇게 이건 인터내셔널 푸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방식으로 양념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논리가 타당해야만 우리가 끄떡끄떡 해주는 거지. 그냥 뭐 약을 팔듯이 얘기를 하면은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독창적인 테마가 모두 다는 아니더라도 하나가 가미가 돼야 되며 그 과정은 신뢰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냥 적당히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우연히 한 값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값만 이용해가지고 돌렸어. 그래서 실험치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주 찰떡같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쓰면 다들 째려봅니다. 시뮬레이션을 안 돌려본 사람 없고 모든 시뮬레이션들은 에러가 있고 오차가 있고 언설틴티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쏟아붓겠죠. 실험 몇 번 돌리신 거예요? 거기 안 썼으면 그런 질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렸다든지 실험을 여러 번 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자꾸 구체적으로 붙는 거예요. 뭐 좌석을 한 군데만 해서 측정한 리버브레이션 타임 이러면 또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니까 뭐 12군데 좌석을 평균해서 뭐 낸 값 또는 뭐 주파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되니까 주파수도 보여주고 어떤 건 주파수 스펙트럼을 다 평균 낸 값을 또 대표 값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시뮬레이션 한 값과 비교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나도 되게 객관적으로 했거든이라고 나도 한 번 해서 잘 나와서 믿지 않고 여러 번 했거든이라는 것들을 표시를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연구 논문은 간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100페이지 이상을 쓰시겠지만 여기서의 간결성은 그런 게 아니고 중원부원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리볼브레이션 타임은 이건데 나는 2.0초가 나왔어. 이거는 간결한데 리볼브레이션 타임은 이건데 야 그 리볼브레이션 타임이 역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갑자기 또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띄어다가 뭐 저 뒤에 부록에 놓거나 맨 앞에 서론에 놓거나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막 본문에 이렇게 중원부원 돼가지고 이 본문을 읽는 데 있어서 읽어 내려가지지가 않는 구성이 되면 문제가 된다. 이런 건 지도 교수님이 이제 야, 이건 내용은 좋은데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뒤로 빼. 뭐 이제 이렇게 하겠죠. 뭐 등등의 설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연구 논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뭐 우리 뭐 학위 논문도 마찬가지고 그 구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서론, 본론, 결론 커다란 뼈 안에 목차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목차별 항목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학술지 게재 연구 논문에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와 있는데 뭐 참고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은 논문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제 서론 부분을 잘 쓰면 뒤에가 상당히 잘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론 부분 이후에 이제 이론적 배경이나 뭐 선행 연구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사람들이 이런 피자를 만들었다라는 연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내가 이 고춧가루를 뿌리게 된 계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의 논문들을 진짜로 많이 읽었으면 그 설명은 자동방으로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논문을 부분 부분 띄어다가 읽거나 그냥 급한 대로 논문을 좀 덜 읽었는데 갖다 붙이게 되면 이게 내 머리에 숙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논리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보완할 논문들을 또 구해다가 다시 읽어보고 거기다 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문헌들이 점점 길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문헌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대비해서 참고 문헌 정리를 뭐 엔드노트나 이런 기타 등등을 이용해서 하든가 그냥 엑셀 파일에다가라도 정리를 해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PDF 같은 것도 다운을 받고
뭐 인쇄를 하던가 다운을 받던가 책을 사던가 등등으로 확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서론 부분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서론 부분을 쓸 때 그것들을 이제 보는 게 낫지. 지금은 이제 서론 부분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아직 우리 주제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로 멈추면 되겠습니다. 그 책의 그 일부 부분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들이 끊임없이 다양한 예제로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연구의 결론을 마친다라고 해서 일부의 일부분에는 이 논문의 컨텐츠에 해당하는 부분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한 어디야? 22페이지, 23페이지부터 뒤에 그 일부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책을 사시면 꼭 읽어보시고요.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딱히 없으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2장인데 2장은 쉽게 쓰기 전략이라 그래서 어, 2부에 1장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는 무슨 뭐 이거 약간 뭐 웹툰 제목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사실 이제 건희 씨랑도 우리 토요일 날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뭘 뽑아보고 안 되면 다시 내려놓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릴 것이다.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자료도 많이 찾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지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등을 했습니다. 요 마음의 자세는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주제를 찾기 전까지 주제가 잘 찾아지지도 않으면서 시간은 소요되고 마음은 초조해지고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시적인 시각으로 주제를 바라다 봐야 된다는 거죠. 주제가 이제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게 나중에 내가 고를 주제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저런 주제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데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고 있다 보면 여기서 반짝이는 주제랑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요쪽 끝에 있는 주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어져서 여기 몇 개들이 이어져 가지고 하나의 테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그냥 덥석 난 이 주제로 무조건 하기로 했어. 또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주제를 조금 넓은 영역에서 놓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제어라든가 주제가 되는 어떤 프로젝트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나열해 놓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또는 내가 아직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너무 다양하게 섞여 있는 프로젝트라서 이름이 없다면 주제어들을 나열할 수 있지. 여기는 뭐 리벌브레이션 타임, 여기는 무슨 흡음재 재질,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는 무슨 전관 방송의 미래, 뭐 여기는 뭐 DSP 칩을 활용한 뭐 스피커 크로스오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제들이 막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놓고 내가 그중에 뭘 했고 요거랑 요거랑 연결시키면 뭐가 될지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려야 된다. 그러려면 종이에다가 쓰거나 뭐 화면에다 이렇게 띄워놓거나 뭐 하게 되는 그런 브레인스토밍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요 책의 2장인가에 나와 있을 겁니다. 1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주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놓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요걸 쓰면은 진짜 졸업이 멋있게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뭐 거기 같이 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해본 것들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런 다음에 주제를 이제 넓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뭐 음향의 거의 전반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이건 뭐 그냥 음향 전체에 무슨 책을 쓰겠네.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연결이 된 것들을 좁히다 보면 요건 건축 음향과 파워앰프가 연결이 된 어떤 모델이구나. 요거는 뭐 전기 음향과 무슨 뭐 영상이랑 연결된 어떤 패키지구나. 뭐 그런 식으로 좁히게 되면 이제는 종이 사이즈가 요만한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또 깨알들이 궁리가 되겠죠. 그래서 주제를 넓게 놔놓고 좁히면 좁힐수록 좋다라는 글이 그 1장에 써 있습니다. 조바심을 부리지는 말고 그 과정을 해내라라는 것들이 1장의 글이고요.
맨 뒤에 퀵팁에 보면 첫 논문에 대작을 쓴다는 생각은 버리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 그렇지만 첫 논문을 잘 했으면이라는 마음은 솔직히 있잖아.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지난 학기에 스피커를 다들 만드셨겠지만 첫 스피커의 대박 스피커를 만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첫 스피커는 첫 스피커일 뿐이에요. 훌륭한 스피커지만 대박은 아닌 거지. 고칠 것도 많고 앞으로 할 것도 많지만 처음 스피커를 만들었을 때 그 일종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과 유사합니다. 이 첫 논문도 누더기일 수 있고 엄청나게 깨지고 발표하면서 막 얼굴이 붉어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첫 논문은 첫 논문이다. 자, 그런 등등의 내용이 써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2장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논문을 쓸 때 내가 이제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너무 모르기 때문에 머리에서만 하고 있으면 개비스콘 빨리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끼적끼적 계속 써야 된다. 곡을 쓸 때 곡이 안 써지는 사람들은 긴 곡이 안 써지는 사람은 조각조각 연주를 합니다. 따라다단 따라다단 계속 이런 것만 치기도 하고 갑자기 짠짠 짠짠 이런 것만 치고 막 이렇게 조각을 놔요. 그러다가 그걸 이어붙였는데 어느 날 노래가 되기도 하고 이 고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꿈에 멜로디가 나와 로또처럼 이렇게 짜자자잔 짠짠 갑자기 눈 떠가지고 그걸 막 쓰면은 그게 노래가 된단 말이죠. 근데 고민을 안 하면 꿈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뉴턴의 사과가 고민을 안 했는데 옆에 떨어지면 화만 냈겠죠. 근데 계속 무슨 그래비티 뭐 이런 거 뭐 만류 인력 이런 거 고민하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목욕탕에서 물이 넘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도 어쨌든 고민을 해야만 그 허접한 것들 사이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요약을 보면 생각나는 대로 써본다. 책상에 앉지 않아도 된다. 공원 벤치에서 낙서를 해본다. 뭐 등등이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회사 같은데 이렇게 각이 잡혀 있는 곳이 아니라 편한 곳에서 떠올려 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음향을 내가 왜 했지? 잠깐만 나 연주가가 되려고 했는데 사운드, 연주, 사운드 뭐 막 이러다가 갑자기 뭐 사운드와 여러분이 원래 평소에 하고 있었던 무슨 뭐 초음파가 뭐 연결이 된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례를 읽어볼게요. 사례는 어 이거는 이제 문과적인 사례라서 우리랑 딱 맞지는 않아요. 어, 문과적이지 않은 건 없을까? 여기는 이 문과적인 뭐 경영학과 교수라서 경영이라든가 뭐 회사가 잘 되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써 있는데 우리는 좀 더 공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학적인 이야기들을 쓰겠죠? 뭐 스피커 얘기를 했으니까 스피커로 하자면은 왜 내 스피커는 고음이 이렇게 짱짱하지 못하지? 고음이 강조되는 스피커. 그럼 고음, 스피커, 고음, 뭐 트위터, 뭐 혼, 막 이런 걸 이제 막 쓰고 있겠죠. 그러다가 뭐 사이즈가 좀 작으면서 고음 스피커가 나오는 걸 우연히 검색했더니 뭐 어레이 스피커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레이, 뭐 빔포밍 막 이런 단어들을 막 쓰겠죠. 그러다가 이제 스피커가 고음이 잘 들리려면은 뭐 그 물질 자체가 이 트위터의 물질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더 금속성 재질을 썼을 때 그 좋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 소재 공학 같은 데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지. 무슨 소재 같은 것들 이름들이 이제 막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소재도 이야기했다가 그냥 순수하게 음향적인 얘기도 했다가 뭐 어레이 같은 거니까 이건 신호 처리 얘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뭐 파워가 좀 떨어지나? 그럼 뭐 파워 앰프를 들여다봤다. 그러면 이제 야, 이거 음향 전반이 또 이제 화면에 이렇게 가득할 거예요. 그중에서 내가 이어붙이는 라인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쓸 수 있는 주제인지 아닌지를 내가 잘 모르겠으면 들고 지도 교수님한테 한번 가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저분하게 해놓은 것 중에 요런 길 하나랑요, 요런 길 하나 했더니 요거 제가 이게 되나요? 뭐로. 그러면 지도 교수님 중에 좀 친절한 사람은 이렇게 이어서 붙이면 되겠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네가 아직 브레인스토밍이 덜 됐구나.
하산하지 말고 더 궁리해라라고 하시겠죠. 그럼 또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이게 궁리를 더하게 이제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전 단계, 여러분이 이제 그냥 너저분하게 이렇게 나열하는 단계, 그 단계가 선점이 되지 않으면 그걸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은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쪽 이 화면, 지금 이 화면에다가 나열하는 그 과정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음향책을 막 열어보면서 1장 거 카피, 2장 거 카피. 이거는 자기의 내용이 아니지. 그냥 음향 전반의 카피를 하는 거지만 내가 했던 일이나 내가 옛날에 관심 있었던 거거나 내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무슨 주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실제로 또 하고 싶었던 일도 쓸 수 있잖아요. 난 이런 걸로 원래 좀 졸업하려고 생각했는데 뭐 들어와서 보니까 좀 마음이 바뀐 것도 있지만 그것도 일단 여기 뭐 구석에도 써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쫙 한번 화면에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희 씨만 지금 딱 앉아 있는 게 보이고 나머지 분들은 일단 사진들이 보이는데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종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내가 그동안 했던 거 물론 그냥 난 뭐 정관 방송 이렇게 끝나는 거는 이건 그 세부 주제는 아니에요. 정관 방송에 여러 가지 부품들도 있고 뭐 케이블링도 있고 사실은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가 함축된 게 정관 방송이죠. 난 라이브 음향이 그거 하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세부적인 어떤 키워드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그 중에 이어붙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또는 내가 관심 있어서 평소에 좀 읽었던 그런 단어들도 좀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7시 12분인데 원래 이제 7시 20분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10분 쉴 건데 그 길게 7시 30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중간에 쉬시기도 하시면서 그 브레인스토밍 단어들을 몇 개를 채우시는데 일단은 최소 10개를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씩 물어보고 그게 그냥 이게 브레인스토밍으로서 조금 맞는 단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좀 찝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두 번째 시간 시작할 때 잠깐 하고 그다음에 이석주 교수님 논문 분석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비디오를 꺼놓지만 오디오는 켜놓을 테니까 질문이 있다 그럼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자연스럽게 갔다 오시고 뭐지? 그 기록 지금 비디오 녹화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켜놓을게요.
예, 30분이고요. 중간에 가연 씨가 뭐 들락날락해서 못 보고 못 들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채팅창에다가 남겨는 놨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글짓기 시간 같은 데서 해보신 분은 이제 아실 텐데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실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나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고 싶은 주제어 10개 이상 또는 뭐 내가 경험했던 일들의 주제어를 10개 정도 뽑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늘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가 왔는데, 음, 네, 카톡으로 지금 잘 받고 있고요. 음, 건희 씨 거 제가 보고 있는데, 건희 씨 거는 다 연결이 돼 있어. 이미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사실 자기가 가지가 어떻게 뻗었는지 뭐 다 연결은 했어요. 뭐 그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 연결대로 할 거는 아니니까. 어,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주제를 사실은 이제 선점한 상태의 결과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걸 하고 원래는 그 다음 챕터인 논문 주제를 쉽게 찾기 요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건희 씨 했던 거가 되죠. 거기에서 이제 잠깐 거기 얘기를 하자면 방금과 같이 이제 너저분하게 이렇게 주제어를 해놨다면 그 주제어를 이용해서 논문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논문들의 제목을 읽어보면 내가 원했던 주제어로 쓴 논문들이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하나 한 주제어로 쫙 논문 검색하다 보면 새끼 타고 새끼 타고 새끼 타고 해가지고 여러 개가 또 검색이 될 거고 뭐 다운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뭐 제목이라도 카피해 놓고 캡처해 놓고 그다음에 또 다른 주제어가 있으면 또 그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이 브레인스토밍 하나하나 10개 얘네들이 다 되게 이제 살이 이렇게 찌는 거지. 여기 하나도 살이 찌고 여기 하나도 살이 찌고 이런 식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이제 건희 씨는 이미 이제 지금 그 브레인스토밍 했던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거기서 벌써 퍼진 거예요. 뭐 정관방송이라고 지금 하나 있으면 그것이 그래서 각 회사들 장비 차이로 이렇게 이미 커져 있는 거죠. 그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 토요일 날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정관방송 아이템으로 뭘 찾을 수 있을까라고 제가 던졌던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이미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게 튀어나와 버리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전관방송, 뭐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지금 글씨를 사실은 조합을 해가지고 그 논문 검색에다가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디지털 전관방송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뭐가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네트워크 전관방송 그럼 뭐가 나왔다. 그런데 나왔는데 회사별 분류가 있다든가 A 회사에 무슨 브로셔가 나오고 B 회사에 브로셔가 나왔는데 회사가 두 개가 다른 거 하네? 나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뭐 한 회사는 모르네? 그러면 갑자기 아유 회사 비교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가 퍼진단 말이에요. 이제 밑에 가지고 있는 것들도 보면 제가 이제 기왕 이렇게 자꾸 다 보내시니까 아예 창을 공유를 할게요. 저만 보고 있으면은 이제 외로우니까 화면 2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2를 공유를 하면 제가 지금 이 화면으로 건희 씨 걸 보고 있어요. 건희 씨 걸 보고 지금 우리 카톡도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도 띄워놓고 다시 보내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받은 거고 이렇게 계속 보내주시면 볼 거예요. 이제 건희 씨 거는 정관 방송을 하시니까 이렇게 썼다가 아 맞아 정관 방송 이런 종류가 있지. 야, 이런 종류 하는 회사들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뭐 정관 방송 아날로그 이렇게 검색하든가 정관 방송 디지털, 정관 방송 네트워크, 정관 방송 뭐 장비 차이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검색들이 좀 다양하게 되는 거죠. LED도 이제 관심이 생기셔서 LED 회의실, 회의실에 LED도 넣고 음향도 넣고 회의용 장비도 넣고 요게 이제 시작점 같아요. 그러다가 뭐 관급 장비 넣고 회의용 장비 쓸 때 뭐 이렇게 왜 이런 걸 쓸까? 뭐 이렇게 궁금증 같은 것도 또 됐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아주 좋습니다. 막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마구 이렇게 그 가지 뻗듯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키워드들을 뽑아서 믹스 앤 매치로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회의실 음향 그러면 뭐 나오겠지? 뭐 회의실 장비 뭐 이렇게 나오겠죠? 관급 회의실 장비 뭐 이래도 나오겠죠? 뭐 종교시설, 음향 이거는 이제 종교시설과 회의실은 다 시설이니까 음향이 어떻게 보면 센터가 돼서 회의실과 종교시설이 다 돼 있는 경우죠. 종교시설 중에 일부인 성당 그리고 성당과 교회 음향은 무슨 차이가 있지? 뭐 사실은 교회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당도 교회처럼 좀 그 흡음이 많이 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이제 이게 성당은 캐시더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이 좀 많이 울리고 좀 천장도 뭐 우람하게 높고 이렇게 되고 교회는 처치라고 부르긴 하는데 메가 처치라고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어마무시하게 큰 교회들 뭐 순복음교회 수준의 그런 교회들도 해외에 이제 있기 때문에 어 크기별 차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다가 이렇게 태클을 타면 그렇지 음향은 이런 것도 뭐 해볼 수는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요렇게 밑으로도 해볼 수 있다. 이건 이제 본인이 했던 거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니까 이렇게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믹스 앤 매치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 정관 방송, 교회는 정관 방송 있냐?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을 수도 있겠다. 성당은 뭐 LED가 없어요? 있죠. 뭐 이렇게 이을 수도 있겠다. 여기 지금 밑에 안 보이니까 한번 봅시다. 믹스 왜 믹스 마이너 시스템을 안 쓰고 회의용 장비를 쓸까? 믹스 마이크인가요? 이 뒤에는 모르겠네. 건희 씨 이거 뭐라고 쓴 거예요? 그 믹스 마이너가 맞습니다. 아, 믹스 마이너. 네. 왜 믹스 마이너 시스템을 안 쓰고 회의용 장비를 쓸까? 이게 이제 궁금하면 회의용 장비를 쓸 때 요 궁금증으로 검색을 해본다든가 뭐 지금 하여튼 요 지금 테크트리를 섞어볼 수가 있어요. 검색을 해서 안 나오면 아, 검색해서 안 나왔구나. 이게 아니고 검색해서 안 나왔는데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타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아무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궁금했던 것들을 믹스 앤 매치를 하는 게 그냥 랜덤 믹스 앤 매치는 아니니까 분명히 나의 최대한의 지식을 가지고 믹스 앤 매치를 해보고 검색을 한 다음에 자기의 이 주제 정하는 그 뭐랄까 이 브레인스토밍의 가지들이 다 이렇게 되게 뚱뚱해지게 만들게 되는 거죠. 요게 이렇게 깨알같이 더 써볼 수도 있고 다른 페이지를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상태에서 주제가 이렇게 브로드해졌죠. 그런 다음에 점점 좁혀 나가서 어떤 한 주제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잘 하셨고, 가연 씨 걸 먼저 볼게요. 먼저 보내셨으니까 이것도 뭐 띄워는 놓겠습니다. 짠, 짠, 이것도 짠, 해놓고요. 자, 가연 씨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영상 시스템 설계, 네트워크 영상 전송 프로토콜. 이게 지금 다 네트워크 얘기들이 지금 있는 거 보니까, 어, 그,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그 일들을 이제 많이 했고 그런 관련된 주제들이 먼저 많이 이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래 네트워크 하다가 음향도 보내지만은 영상도 보내고 영상 보낼 때 그것도 설계를 또 어떻게 하는지. 근데 실제로 영상을 보낼 때 거기 사실 비디오가 코덱별로 분명히 다를 테니까 그거는 또 어떤 분류가 있을지. 영상을 보냈는데 야, 이게 딜레이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보정할지. 딜레이가 생기면 어떻겠어? 프레임이 떨어지겠지. 지금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진짜 잘 쓰신 거예요. 비디오를 그래 IP 통해서 보내면 어떨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쓰셨습니다. 그러면 요 중에 이제 검색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비디오를 네트워크로 보내는 방식이 있고 뭐 네트워크가 아닌 방식으로 보내는 거랑 뭐 비교를 해본다든지 뭐 여기에 영상 딜레이에 만약에 우리가 초점을 주면 영상 딜레이와 음향 딜레이를 뭐 비교적 해가지고 어떤 방식의 코덱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 둘을 뭐 아우르고 있는지를 뭐 조사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인터넷 검색들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의 키워드가 물론 이걸 다 동시에 치면 하나도 안 나오죠. 너무 산발적인데 잘 믹스 앤 매치를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은근히 얻어 걸리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전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 내가 이 부분은
요게 만약에 전혀 안 나오는 걸 보면 아무도 안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거라서 안 나오는 것인지를 본인이 체크해 보거나 지도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면 되고, 요거 이제 영상 흐름대로 잘, 그대로 그냥 쭉 쓰신 것 같아요. 잘 봤고요. 그 다음이 박주영 씨가 먼저 보낸 것 같으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이거 키우면, 굉장히 이제 멀리 갔는데, 영상 LED, 그렇죠. 영상 LED 같은 거니까 이제 영상 프로젝터 쏘는 거고, 화상회의 쏘는 거고, 영상 프로세서를 난 비교 어려울 것 같아. 일단 이렇게 쓰신 거고 LED가 있고 LED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 카메라가 뭔가 송출을 할 때 요 압축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해서 요런 지금 브레인스토밍 하나 왁구가 지금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가 거의 센터인 것 같은데 회의실 최적화. 그러니까 최적화라고 하는 아이템이 조금 먼저 떠올랐나 봐요. 그런데 회의실 최적화할 때 마이크 최적화는 어떻게, 뭐 스피커 최적화는 어떻게, 크기는 어떻게, 통합 지원은 어떻게 최적화를 할까? 야, 삼성 어떻게 쓰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마이크에서 마이크 종류는 피드백은 마이크 천장에 놔? 바운더리 마이크 놔? 뭐 이제 하고 스피커는 스피커 종류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그냥 정말로 주제를 센터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이렇게 진짜 방사로 퍼트린 케이스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를 센터로 했기 때문에 얘네들 이 회의실 최적화를 다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이 돼서 이것도 브레인스토밍이긴 한데 아까 우리 가연 씨처럼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쓴 거는 아니고 이거는 상당히 지금 조직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목적이 되게 분명하게 브레인스토밍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믹스앤매치를 해서 서치를 해나가기보다는 이게 진짜 타겟이 되면은 어떤 것들이 나를 굉장히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기술인지 또는 그런 기술이 덜 여물어진 곳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진일보하게 하겠다든지 식으로 조금 구체화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각이 좀 잡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게 목표면 이제 회의실 최적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잘 안 나오니까. 컨퍼런스 룸 어쿠스틱스 이런 식으로 분류가 아직 한국은 잘 안 돼 있어서 안 나올 거고 최적화에 관련해서는 워낙 최적화 논문들은 많을 테니까 그래도 음향의 최적화 쪽으로 잘 검색해 보시면 회의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들은 어차피 어, 뭐 회의실 최적화하다 보면 이런 것도 한 번씩 정리하고 이런 거 정리해야 되니까 이제 좀 지역적인 것들이 이제 옆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주영 씨는 이제 영상 LED 요쪽 조금 뻗다가 이제 회의실 최적화하다가 요쪽은 좀 쓸 게 많네. 이렇게 한 두 뿌리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의실 최적화에 네, 그 거기에서 이제 뻗친 거거든요. 거기 오른쪽은 음향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왼쪽이 이제 영상 쪽을 어떻게 최적화를 할까. 요렇게 타고 넘어갔군요, 위로. 네, 그쵸. 거기도 같이 넘어간 거긴 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확실하게 어떤 진짜 키워드를 그냥 가지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기보다는 키워드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이제 하는 거죠. 너저분하게 하지 않고 지금 굉장히 회의실 최적화 센트릭으로 딱 짜신 거네요. 네, 그러긴 한데요. 네, 뭘 어떻게 해야 네, 될지를, 그러니까 뭐 통합 제어를 비교한다고 치면은 제품을 뭐 비교를 해야 될지, 음. 뭐, 뭐 어떤 거를 비교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목적이 나와 버렸잖아요. 목적이 나오면 그 목적을 위한 배경 지식이나 배경 연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대화가 더 진척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원래 원칙대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면 회의실 최적화 얘기했다가 갑자기 회의실 건축 음향 얘기했다가 그럼 회의실 흡음재 얘기했다가 갑자기 교실 흡음재 얘기했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작은 데서만 얘기가 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진짜로 연구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작은 타이틀이 정해졌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아이템을 찾는 주제를 정하는 방식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넓을수록 시작점은 유리한 겁니다. 물론 본인이 여기 엄청 꽂혀 있기 때문에 너저분하게 여기다 다 써도 다시
회의실 최적화로 올 거예요. 다시 올 건데 그 전에 너저분하게 썼던 것 중에 쓸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보면서 회의실 최적화로 오는 거랑 나는 회의실 최적화야 라고 하면서 가지를 피다가 와, 난 회의실 최적화 못 하겠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회의실 최적화를 염두에 두는 거를 제가 막는 건 아닌데 회의실 최적화는 잠깐 내가 초집중한다는 거를 좀 잊고 뭐 의식의 흐름이든 아까 건희 씨가 한 것처럼 뭐 이런 뿌리 저런 뿌리 했다 뭐 성당교회까지 가든 가연 씨처럼 그냥 쭉 의식의 흐름대로 하든 조금 더 이쪽을 더 넓게 채워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검색들도 좀 틈틈이 하고 내가 좀 넓은 범위 내에서 내 논문이 지향하는 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를 그려드릴게요. 중요한 그림이니까. 다른 책에 있는 그림인데 논문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논문이래요. 나중에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인트로입니다. 굉장히 넓죠? 나는 회의실이 참 궁금해. 이런 얘기죠. 왜? 회의실은 그동안 문제가 참 많아. 그럼 난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존 회의실은 뭐 이래. 회의실 최적화들은 이렇게 진행돼 왔어. 점점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행한 회의실 최적화는 오로지 전기음향적인 회의실 최적화야. 쭉 했더니 회의실이 수치적으로 최적화가 된 것 같아요. 최적화라는 말은 사실은 되게 위험합니다. 내가 더 최적화를 많이 하면 당신이 깨지는 거야. 최적화라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 근데 많이 써. 왜냐하면 내가 되게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스탠다다이제이션 같은 뭐 이제 내가 스탠다드를 세웠어라고 하는 말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이란 말, 최적화라는 말을 많이 쓰게끔 우리가 심리적으로 유도가 되는데 그런 말을 쓸 때 커미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 최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현재로서는 그런 청운의 품을 꾸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최저값이야. 와, 잘했다. 라고 하면 이제 이 기술이 향후 발전이 되면 또 얼마나 커질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시 회의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의실이 좋아졌잖아. 그럼 앞으로 어떤 회의가 이렇게 좋아진 회의실에서 어떤 회의가 일어날 것이며 그것이 다가올 미래에 어떤 공헌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거시적인 사이즈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회의실 최저가 같은 이렇게 굉장히 좁은 골목을 가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넓은 이야기를 하다가 좁혀서 골라진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에서 했던 얘기들은 이런데 사실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데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넓게 해야 저런 데가 풍부해져요. 거기에 있는 자료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겠지. 그냥 회의실 최적화 논문이네. 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은 회의실 최적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논문을 보고 이 사람 넓은 데서 한 포인트 잡아가지고 잘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얘기 이거 다 포함해서 여기 얘기다. 왜 여기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짜맞출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이쪽까지 도착하게 되면 여기를 글 쓰는데 꺼리낌이 없지.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를 막 쓰다가 이거 논문 써야 되니까 앞에도 살 붙이고 뒤에도 살 붙이고 하다 보면 약간 거짓말처럼 쓰게 됩니다. 그걸 또 귀신같이 알아요, 교수들이. 또는 지나가는 독자들이 알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디까지 했지? 그다음에 이종윤 씨. 요거는 뭐 좀 두 개가 왔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 보면 아날로그, 디지털, 소방법 개정, DSP 일반화, 녹색 기술, 노이즈 최소화. 이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정말 파편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셨죠. 아날로그 하니까 아날로그는 디지털도 있지. 그러다가 뭐 소방법 같은 거 고민을 아마 시공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읽어보다가 야, 요거 소방법 이거 문제 많네. 떠올리니까 한번 넣고. 야, DSP. 뜬금없지만 어쨌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DSP 같은 걸로 제네럴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러다가 야, 요즘 그린이 너무 좀 세상에 없는데 그린 같은 걸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붙으면 디지털로 바꾸면 소비 전력이 개선되니까 요 사이에다가 이걸 끼워 넣어도 되고 소방법도 소비 전력 개선이 소방법에 기여를 한다면 둘이 붙일 수 있고 DSP가 좋아지면은 소비 전력 개선도 되겠죠.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DSP가 좋아져도 노이즈가 줄을 수 있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중에 누가 노이즈가 적을지 해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사실 난잡하게 이렇게 벌려놨기 때문에 이어붙이는 것들이 다 대충 퉁을 칠 수가 있죠. 밑에 이제 살찐 걸 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써봤어요. 통신기술, 대형 공간, BGM, 앰프, 회의실 통합 제어, 실링 스피커, 월 스피커. 그러니까 지금 딱 의식의 흐름대로 가신 게 보이죠? 뭐 앰프 하다가 앰프 회의실에 들어가지. 회의실 통합 제어해야지. 야 회의실에 천장 스피커 있지. 야 월 스피커도 있지. 뭐 이제 이렇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 붙일 수 있지. 만약에 뭐 아날로그와 디지털 하고 앰프를 붙이면 앰프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회의실 통합 지원 아까 너무 많이 했으니까 빼고 대형 공간의 발전. 그래 공간 사이즈가 자꾸 커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고려할 팩터들이 늘어나는데 무엇들이 고려되나 뭐 스피커들이 고려가 되거나 뭐 디지털 같은 것들을 이제 공간들이 특히 이제 멀티 스페이스로 되게 되면 거기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은 어떤 게 돼야 되는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본다든지 그걸 무선으로 하는 방식이나 유선 또는 통신 기술 뭐 주파수 변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해서 해볼 것인지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지 결국은 이게 검색을 해보지 않으면 이제 모르는 상태가 됐죠. 이런 상태에서 믹스앤매치로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죠. 회의실 앰프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면 뭐 어떤 논문군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실링 스피커 회의실 하면 회의실에 일반적으로 듣는 실링 스피커가 나올 수도 있겠지. 월 스피커 회의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대형 공간 월 스피커 뭐가 나올 수도 있지. 노이즈 최소화 뭐 실링 스피커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믹스 앤 매치를 하다가 검색을 하다가 내 눈을 이렇게 좀 트이게 하는 몇 개들을 카테고리로 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좀 넓은 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잘하셨고요. 다 했나? 한 분이 안 냈나요? 현우 씨 냈나요? 현우 씨? 자, 뭐 조용하니까 또 나중에 내시겠죠? 하나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자, 아시겠죠?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과정은 되게 덧없어 보이긴 해요. 덧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 과정을 아예 안 하면 되게 지엽적인 시각을 가진 채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처럼 깔때기 모양으로 들어갈 수가 없이 이미 얇게 시작하기 때문에 얇게 시작한 자기 정보에다가 이제 우겨 따짐으로 살을 붙이게 되는데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게, 지금은 아직 막 급한 때가 아니니까 조금 넓게 들여다보고 넓은 자료들을 조사해 보세요. 뭐 음향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룬 뭐 페이퍼들도 있거든요. 뭐 음향의 미래, 뭐 10년 전이라든지 뭐 10년 후라든지 또는 뭐 전관 방송의 뭐 전체적인 역사를 정리한 어떤 아티클이라든지 또는 아까처럼 회의실, 컨퍼런스 룸에 도무지 음향을 왜 신경 썼지? 그냥 컨퍼런스 했잖아. 텔레컨퍼런스가 갑자기 등장한 시기, 뭐 코로나 시점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등장한 뭐 줌이나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안 알아보고 지금 앉아 있으면 회의실 최적화라고 떠오르는 것들은 자기가 그동안 시공했던 그런 정보들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시공한 방식 외에도 상당히 많이 다른 방식들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 있다. 제 옛날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옛날에 휴렛패커드의 본사에
가가지고 갑자기 갔어요. 갑자기 갔는데 이제 음향을 좀 고급지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급지게 만들고 싶으냐, 뭐 공간을 다시 해석할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는 비즈니스 제트가 그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휴렛 패커드가 조금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 사이즈가. 그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그냥 원격으로 적당히 그냥 비디오를 보면서 채팅을 하고 싶은데 막상 자기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엄청 크게 지어놓고 그냥 흡음만 대충 때리고 마이크만 좀 놓고 스피커 놓고 이제 해가지고 그 텔레컨퍼런스를 했는데 원격 회의를 했는데 소리가 막 너무 울리더라. 또는 마이크를 뭘 눌러야 될지 막 서로 막 마이크 누르다가 막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 또는 이제 라인이 그렇게 정비가 되지 않아서 에코가 나더라. 소리가 이제 멀리서 한번 튕겨가지고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진단해주고 그런 것들을 잡아달라. 근데 그 당시는 사실은 텔레컨퍼런스는 그냥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뭐 회장이랑 회장방이랑 저쪽 회장방이랑 하는 거였는데 그 대규모 방이었어요. 막 20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고 저쪽도 뭐 뉴욕인데 뭐 몇십 명 들어간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없던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컨퍼런스 룸은 그런 짓을 안 하지만 음향 체크를 했죠. 뭐 이버브레이션 타임을 구한다든지 뭐 원리 디케이 타임을 구한다든지 막 이제 이런 걸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위치 포지셔닝을 위해서 모델링을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마이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의 뭐 사운드나 뭐 피드백이 안 생기는 어떤 특정한 거리들로 의자 배치를 하든 그 의자 배치에서 신호 처리를 통해서 그걸 극복을 하든 해라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다들 많이 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런 공간에서는 그런 걸 굳이 안 했단 말이에요. 없던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던 건데 그런 걸 하려면 자료를 찾아보는데 자료가 없어. 세상에 언제 없는 자료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걸 클래스룸 같은 교실에 있는 음향을 여기다 적용할 거냐? 아니면 그냥 오피스, 사무실의 거를 적용할 거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아닌 다른 자료들을 찾아다가 그걸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여기선 이랬으니까 우린 이렇자든지 뭐 이제 그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제 분야는 이제 그 분야는 아니었고 측정을 한 다음에 결과를 내고 이제 저는 뭐 에코 캔슬레이션 같은 거를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금 회사가 어려워진 김에 그걸 먼저 시도했단 말이지. 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럴 때 검색을 해보면 뭐가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구체적인 내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이제 그 타겟이 되는 기술이 나오지를 않는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은 거죠. 아, 요거를 하면은 재미지겠구나. 요거는 되게 독창적인 거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의 과정은 조금 넓게 보셔라. 이런 얘기로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책도 다 생기겠지만 이 책의 3장 부분 실제로 검색을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그 2장에 2부에 2장까지 했는데 2부 3장은 논문 주제 쉽게 찾기입니다. 그래서 Search and Combine입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 여러 가지 찾아놓은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논문 주제를 이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을 축소도 해보고 수정도 해보고 확대도 해보고 해가지고 합쳐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논문 주제화 바꿔보거나 실제로 논문이 존재를 하는지 유사한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는 그런 이제 워크숍을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뼈대를 그리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렸는데 일단 그래도 오늘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니까 이석주 교수님의 논문의 되게 초반부하고 그다음에 목차 부분을 일단 보고 뭐가 좀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봅시다. 오른쪽이 이석주 교수님의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의 최초 졸업 논문이다. 졸업 이제 프로젝트 보고서죠. 그리고 왼쪽은 우리가 프로젝트 보고서를 1대1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봤던 프로젝트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게 이제 제목이고요. 여기 이제 제목 21폰트가 이렇게 크게 있고
그 밑에 부제가 있을 경우, 요 부제죠? 부제가 있으니까 16폰트로 썼어요. 그리고 폰트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윈페이지. 이렇게 지도교수. 여기 그대로 지금 했어요. 뭐 여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대로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했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제 초록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초록은 나중에 쓸 거예요. 나중에 쓸 건데, 그 전체의 내용에 지금 서론, 본론, 약간의 뭐 결론이나 뭐 미래, 뭐 희망,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주제어들을 밑에다가 나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 브레인스토밍을 했던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굉장히 핵심 단어들이 이쪽에 들어갈 거예요. 물론 좀 다 예쁘게 가공이 돼가지고.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쓰신 것들 중에 몇 개가 여기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그 주제어로 아직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고 자료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런 주제어들이 먼저 잘 떠오르기는 하죠.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셨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검색을 해보고 조금 더 내 분야가 어떤 라인을 이렇게 갖추고 나면 다시 거기에서 걸쳤던 주제어들을 진짜로 이 주제어가 이 라인에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면 뽑아서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도 있었고, AV 오버 IP도 있었고, 뭐, 통합 제어도 있었고, 다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봤던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영어는 이제, 어, 뭐 구글을 사용을 하셨지만은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그냥 구글만 쓰지 말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좀 하라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손을 본 상태로 이렇게 나왔어요. 키워드도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의 글. 여기 이제 테크데이터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회사 지원이 사실은 되게 여러분도 다 알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문 이게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런 서문을 이제 쓰려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이라서 어려운 점도 있었고 이런 뭐 넋두리 같긴 하지만 사실은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도 접근하기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 어떤 시스템을 인스톨했으며 그다음에 이런 방송 기기의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잘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석사 과정이 이런 되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우리 이제 학과 쪽에 덕담을 해주시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어 조사 결과 같은 거를 썼는데 사실은 내가 다 담지 못해서 좀 아쉽다. 여기 더 좀 잘 썼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이제 넋두리들도 들어 있습니다. 사사는 이제 안 쓰셨고 그리고 이제 목차가 됩니다. 목차는 이제 앞부분은 다 봤는데 여기 목차 이하부터 이제 비교를 하면 되죠. 목차, 표목차, 그림 목차, 기호 설명, 뭐, 여기는 이제 약어까지. 우리 약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 네트워크 쪽, 뭐라 그러지? 비즈니스 구조상 약어를 한번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론이 있는데 딱 보면 서론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서론, 프로젝트의 취지, 프로젝트의 필요성. 요게 서론인데 이쪽은 서론이 상당히 살이 쪄 있다. 그리고 이게 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취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요 프로젝트의 취지 중에는 일반적 배경, 그 다음에 오디오 신호는 이렇다, 비디오 신호는 이렇다, 채널이 멀티로 된다면 이렇다, 프로젝트 관련 기술의 현재 현황은 이렇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필요성, 요 1-2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취지라고 읽어놓고 이걸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지라고 하다가 그래도 교수님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한번 싹 정리를 합니다. 방법과 기술을 확 정리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의 취지 같은 이제 현황 분석을 이제 여기다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여기 유사 프로젝트 연구 결과랑 좀 합쳐가지고
이쪽에다가 쓰셨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취지를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에 일반적 배경에 약간 들어가고는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으로 이제 서론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넓은 깔때기에서 이렇게 좁아지는 그 깔때기에서 굉장히 좁은 깔때기를 고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여기에 원래 이게 2페이지, 3페이지가 아니고 몇십 페이지의 글을 여기다 쓰셨는데 이 부분이 서론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삭제를 하면 너무 억울하겠지라고 해가지고 맨 뒤에 부록에다가 옮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가시면 117페이지에 부록에 아까 오디오 신호 전송 방법, 디지털 오디오 신호 전송 방법, 케이블의 어댑터 모양들, 또 비디오 전송 방법, 뭐 이렇게 뒤에 굉장히 길게 이게 다 부록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돼 있어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조금 줄인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무슨 얘기냐. 이제 어쨌든 이런 수업은 없었잖아. 없었기 때문에 이 서론이 조금 브로드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공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쓰다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온갖 기술들이 나열이 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취지, 필요성 같은 좀 거시적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중에서도 참 내가 다 하고 싶지만 쉽지 않으니까 요 중에서 한 요만큼만 이렇게 나가려고 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사실 논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케이지만 우리가 고치라고 했는데 이제 너무 뒤쪽이라 이제 못하신 거예요. 자, 2번 유사 프로젝트 연구 결과. 여기는 어떻습니까? 유사 프로젝트 연구 결과가 없고요. 프로젝트의 목적은 여기에 2번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 기존 사례들을 쫙 정리하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거 하는 게 되게 어렵고, 뭐 그런 자료 조사하는 것들이 너무 방대하거나, 뭐 국내 대 해외 또는 뭐 국내 대 타회사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자료 받기도 어렵고 이제 쉽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안 하신 거는 아닐 텐데, 이거를 빼내고 빼내다가 이렇게 별도 챕터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문건창 교수님 이제 지도하에. 그래서 이제 별도 챕터로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고 아마 이런데 저런데 내용은 들어갔을 텐데 이제 유사 프로젝트 연구 결과 요거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어, 보통은 이거를 연구를 아주 충분히 많이 해가지고 데이터 비교를 충분히 많이 한 다음에 자, 그래서 내 방식을 결정하고 내가 뭔가 실험하거나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이렇게 가는 게 이 서술형 수준으로는 맞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은 거의 할 수가 없어요. 회사는 이미 일을 여러분한테 줬고 결론도 뭐 딱 이렇게 그냥 인스톨해라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무슨 유사 프로젝트 연구를 해서 그중에 이걸 골라서 내가 이게 참 좋은 기술이라서 이거를 넣을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짜집기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쉽지가 않아서 이석주 교수님도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고, 선례가 어쨌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단 유사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을 모으되,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약간 안전핀 같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의 내용 및 방법이 있는데, 여기도 프로젝트의 내용 및 뭐 수행 방법, 대동소해야죠. 그래서 뭐 이거 뭐 여기 목차는 좀 이상하지만 4번에 4-1 그다음에 이거 뭐야? 숫자가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네요. 어쨌든 여기에서의 프로젝트의 내용 및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3-1, 3-2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 장비 그리고 시스템 개선 방안. 이거는 이제 비교군을 원래 인스톨된 친구하고 내가 새로 넣은 친구하고 이렇게 그냥 두 개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 프로젝트 연구 결과, 뭐 타회 사례든지, 뭐 해외 사례라든지, 기존의 사례라든지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비교군을 만들어야 되는 좀 어거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 원래 인스톨된 거 대비 내가 는 게 좋아. 요것도 일종의 비교군이니까 가장 좀 화려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그래도 실제로 요거 다음에 요걸 만들면 개선이 분명히 될 거니까 요렇게 이제 비교군을 뒀고 대신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 대신에 뭘 넣을 것인지는 했어요. 요걸 넣을까? 요 제품을 넣을까? 요 제품을 넣을까? 요 제품을 넣을까 해서 각각 성능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중에 얘를 넣었더니 제일 좋아요.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나름 비교군들은 요 내부적으로는 존재를 합니다만 뭐, 요 2번이 없는 여파가 여기도 조금 이제 있게 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 여기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는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뭐 등등 기타 성과들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어떻게 썼는가?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도를 우리가 표가 있기 때문에 그 표대로 목표 달성도를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만든 이 기술이 기술적 성과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여기 성과가 4-4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이런 얘기는 사실 좀 어렵죠. 이게 아직 뭔가 더 된 게 아니고 그냥 딱 인스톨하고 끝난 거기 때문에 그 5년간 부분은 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성과는 여기다가 이렇게 좋아진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썼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잘 하셨고, 프로젝트의 활용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들어왔어요.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요 부분, 향후 5년간 활용 계획을 지금 본문에 여기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따로 빼가지고 프로젝트 5년은 아니지만 미래 계획, 그러니까 뭐 기술 이전을 한다거나 솔루션을 판다거나 등등으로 이제 5년간 활용 계획은 아닌 방식으로 별도 챕터를 넣었는데 이제 제가 지도를 했다면 이 포지션도 그냥 여기 기타 성과 앞쪽에 그냥 들어가도 양이 별로 안 되니까 괜찮지 않나 봤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모든 논문이나 프로젝트 보고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논의와 결론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렇게 좁혀진 이제 지엽적인 이야기들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 요 브릿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여다봤을 때 지금 이 기술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거를 이게 지금 잘 됐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리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주장을 하다가도 여기도 단점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나의 한계도 객관적으로 여기다 묘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논의와 결론 부분이고 특히 이 논의 부분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디스커션이거든요. 디스커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고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숙고해서 들여다봤다. 그리고 디스커션까지, 그러니까 이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녹여 놓지는 않은 상태에서 및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페이지를 보시면 좀 짧아요. 108페이지가. 요걸로 그냥 다 퉁을 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논의, 그 다음에 결론, 결론도 이제 개발 목표 달성 향후 계획 같이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두 개의 챕터가 하나의 챕터로 결론이 났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론이 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거 저런 거를 이제 보면 이제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구조를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봤기 때문에 제 설명이 끄떡끄떡 있는 거지. 요런 수업이 없는 우리 선배 여러분 선배 그룹에서는 제가 그런 지적을 해봤자 뭐 고찰 썼는데요? 그리고 결론 썼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반응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샅샅이 들여다보고 이걸 보면 어디가 약점인지가 이제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탈출구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체는 논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숙고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내 결과를 들여다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교수들이 손을 잘 대요, 이렇게. 여기가 왜 이런 결론이 난 거죠? 본인만의 결론 아닌가요? 라든지. 그래서 여기에 객관적인 결론을 또 얻기 위해서 다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결론은 아까처럼 한 장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도 이제 보면 개발 목표를 달성했는지 향후 계획은 뭔지라고 돼 있고 여기에 결론 이석주 교수님의 페이퍼에는 향후 계획 개발 목표 달성 부분은 잘 들어있다. 그러나 논의 부분은 약하다. 굉장히 중요한 챕터 하나가 빠진 논문이다. 요거는 이제 모든 교수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참고문헌과 부록, 특히 부록은 아주 빵빵했죠. 그렇게 해서 잘 정리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 논문을 읽지 않아도 이 논문이 어떤 스트럭처로 갔는지를 목차만 보고 이미 우리가 예단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논문 심사 때 막 앞에서 떠들어도 목차부터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 할지 이제 알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가자면 자,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했던 워크숍 그런 부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목차 부분을 들여다보면 모든 흐름이 보일 정도로 목차 자체가 많은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오리지널 목차대로 하실지 변형하실지는 자유예요.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하시면서 드러낼 목차라든지 순서를 조금 바꿔서 내 흐름이 더 잘 보이는 목차가 되면은 뭐좀 박수를 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주로 보는 부분들, 아까처럼 이렇게 거시적인 이야기들에서 미시적으로 갔다가 거시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은 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른 형태로 표현들을 하시겠지만 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전체 뼈대를 잡는 거는 여러분들은 지엽적인 걸 막 타이핑하다 보면 때로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이 방금 목차를 보듯이 계속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지금 이거 흐름 맞아요? 저는 중간 치느라고 너무 바쁘고 실험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면 뭐 잘하고 있어라든지 일단 써보고 얘기하자라든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축구장에서 뛸 때 멀리서 포메이션 보는 사람처럼 봐준단 말이죠. 그래서 지도 교수님과 그 궁합을 잘 맞춰서 클린스만 같은 지도 교수님은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잘 봐주시니까 좀 믿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지도 교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안 봐주는 것 같다. 그럼 뭐 문건창 교수님한테도 매달리고 뭐 저한테도 매달리고 막 지나가는 다른 우리 교수님들한테도 잠깐 시간 내달라 그러면 못 내주시는 분들 없거든요. 다 조금씩 뭐 그 뭐랄까 서로 다른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 유대 관계를 잘 가지시면서 진도를 나가시면은 10월 즈음에는 조금 이렇게 만지작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자, 오늘도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또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연락을 주시고 오늘은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모두 고생하셨고 제가 이제 아까 안 내신 우리 현우 씨나 다른 분들은 요거 숙제 브레인스토밍 좀 해오시고 새로 브레인스토밍을 또 새로 해오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저한테 카톡이나 이런 거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주에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안녕히 집에 돌아가시거나 쉬시거나 하시면 좋겠어요. 누가 네, 감사합니다. 네네, 현우 씨 나중에 보내주세요. 네,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